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0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윤석열 현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유튜브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재명 현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모든 정치권 싸움의 중심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온 것은 기본소득이었고요. 기본소득을 이제는 4차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그 기본소득을 다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기본소득은요, 재난지원금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쉽게 그냥 돈 나눠주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다 보니까 일반 유권자들은 돈 나눠준다는데, 이재명이가 돈 나눠준다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쉽게 휩쓸리기가 쉽죠. 그러나 이거는 사실은 어떤 재정학 이론이나 국가 균형 재정, 그다음에 복지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완벽한 포퓰리즘이죠. 그러나 일반 국민들한테는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내지는 제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둘러싸고서 논쟁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론적으로나 아니면 국가 재정 상태나 이런 쪽으로만 논쟁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이재명 지사가 백전백패죠. 그런데 이것은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까지 거기에 이렇게 뒤섞여 버리면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이길 가능성이 높은 정치권의 논쟁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치에서는 그게 중요하죠. 남미나 이런 곳에서 포퓰리즘이 계속해서 포퓰리즘으로 나라가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또 포퓰리즘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이 정치권을 좀먹기 시작하면 거기서 헤어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 하는 건 우리가 남미 사태를 봐서, 거기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런 사태를 봐서 너무나 잘 알고, 최근에 유럽에서는 그리스가 바로 그런 일을 겪었죠. 지금도 그리스는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논쟁인데 일반 유권자들은 이걸 첫 발단부터 결과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게 나한테 뭐가 유리하냐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게 생각할 사실 지식도 일반인들한테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지식은요 사실은 저한테도 없습니다. 제가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다만 저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이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이런저런 이제 기사도 보고 책도 보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포퓰리즘의 심리학 현상, 정치화 현상, 이런 거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지만 재정학 이론으로 자, 기본소득이 뭐가 낫냐, 대략은 알고 있지만, 아니면 4차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낫냐, 보편적 지원이 낫냐, 선별적 지원이 낫냐, 이런 문제는요 굉장히 전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다가 이제는 제4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단세포적인 논쟁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계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 눈만 보인다. 부처님만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정세균 총리 그 말을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세균 총리를 겨냥해서 이재명계가 들이받은 이런 형국이 돼버렸는데 막상 본인은 거기에 반박할 내용이 없습니다 라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이 전선이 국무총리까지 확대되는 것이 이재명 지사는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이재명 현상에 약간 숨고르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국면으로 봐야 되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다 또 글을 올렸습니다. 조삼모사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지사가 이제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둘 다 좋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 선거를 앞두고는 전 국민의 돈을 지급하고 선거가 끝나면 피해 업종과 국민에게 선별 지급하자는 이야기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를 경영하겠다고 나서는 정치인이라면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이재명계죠. 이재명계의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승민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 나온 지 한 5시간 정도 만에 또 반박을 했습니다. 국어 공부가 우선돼야 될 것 같다.
재난지원금을 정쟁의 화두로 삼으려는 시도를 멈춰달라. 유승민 의원은 독해력이 떨어지는 건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노이즈 마케팅을 노리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아무런 언급 없이 이기민 의원의 글을 그냥 자기 페이스북에 공유만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건대는 유승민 전 의원과의 직접적인 논쟁을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뭐 대선 후보 여론조사하면 저 밑에 한 뭐 2% 나올까 말까 하죠. 자기는 지금 20%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죠. 싸워봤자 자기가 손해다. 또는 이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KDI 출신인 경제학자 유승민 의원하고 싸워봤자 이 문제 가지고 정말 본론으로 들어가면, 핵심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이재명 지사가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싸움은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것이죠. 그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했고요. 그런데 원희룡 지사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끼어들어서 이재명 주장은 공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정책의 효과도 떨어진다. 이 지사는 재정은 마구 풀자고 주장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세금을 과다하게 거두고 있는 면은 지적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세균 총리 편을 슬쩍 들어줬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요, 오늘 아침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서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시기상조다. 이거는 뭐 지극히 언론, 이미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금 아직 다 나눠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4차 얘기를 또 꺼낸다? 시기상조다. 너무나 명백한 것이죠. 이것도 홍남기 부총리가 일단 이재명 지사의 주장을 반박하고 들어간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이것도 보면 어쨌든 이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이 중심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기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제4차 지원, 여기에 초점이 있다. 일단 이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점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선점한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이 있습니다. 이 사면론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슬쩍 나까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진다 해서 빠졌습니다. 아마 본인이, 저는 자신이 없어서 빠졌다고 봅니다. 이명박, 그 다음에 박근혜, 나중에는 물론 뭐 사면에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초반에 빠졌던 거는 아무래도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여론이 어느 쪽으로 더 다수가 흘러갈까 하는 부분에 관해서 좀 판단이 잠깐 안 됐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여론조사를 보면 팽팽했죠. 47대 48 뭐 이 정도로 아주 팽팽합니다. 어떤 그 찬반이 아주 막상막하 이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지사가 헷갈릴 만도 한데, 그 이후에는 뭐 이제 사면해서는 안 된다. 뭐 민주당이 이제 뭐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 슬쩍 체중을 실었죠. 어찌됐든 간에 초반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사면론을 제기했을 때 이재명 지사는 약간 우회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면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살짝 저격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본인이 이슈를 제기한 건 아니지만 여하튼 본인이 싸움의 어떤 변두리에라도 섰던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지금 또 본격적으로 싸우고 있는 부분은요, 조광한 남양주 시장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은요,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현재 권력이죠. 경기도에서는 현재 권력 아닙니까, 도지사가. 그런데 조광한 시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남양주 시장이. 이 싸움은 원래 남양주시하고 경기도 사이에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해서 감사를 11번을 했고요. 그 다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남양주시가 오히려 경기도에 대해서 2번을 신청했고, 조광한 남양주시장이요, 이재명 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조광한 시장을 또 다른 직권남용 혐의로 맞고발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도지사와 시장 간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같은 민주당입니다. 이거의 발단은 여기도 역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가 있는데,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한 도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 남양주시가. 이래서 미운 털이 박혀서 엉뚱한 것 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감사를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철저한 보복감사임이 명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1년에 11번을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조광한 시장이
1인 시위를 감사장 앞에서 벌이기까지 한 이런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자, 이렇게 되면 이 정치권 모든 싸움의 중심에 지금 우뚝 선 사람이 이재명 지사입니다. 물론 남양주 시장과의 싸움은 국민들이 알면 알수록 이재명 지사한테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이거는 경기도지사의 갑질이야, 이른바 감사권을 남용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숫자가 그렇습니다. 1년에 무려 11번을 특정 시위를 감찰한다는 게, 감사한다는 게 이게 보보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미요 다른 데에서 다 한 번씩 걸러간 거 다시 끄집어내서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복감사가 거의 명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국민들이 실상을 알면 이건 이재명 지사가 잘못이네, 이 사람 리더십이 정말 무섭다,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왜 우리 흔히 엉겨붙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엉겨붙거나 반발하면 가차없이 자기의 모든 권한을 곱하기 4, 곱하기 5 해가지고 완전히 뭉개버리는 이런 스타일의 리더십, 이게 무섭죠. 정말 소름이 돋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에 경기도지사였으니까 망정이지, 국가 전체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이나 기타 무슨 장관이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 산하에 있는 사람들이 겪어야 할 여러 가지의 불이익, 이런 걸 상상해 본다면 아마 지금 굉장한 정도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되는데, 남양주 시장하고 싸우는 바람에 이게 지금 부각이 안 돼서 그런 것이죠. 여하튼 이 부분은 남양주 시장이라는 기초자치단체장하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이건 알려질수록 이재명 지사가 불리한 케이스고, 그러나 다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 문제라든가 총리와의 약간 공방, 이낙연 대표와의 공방, 이런 것들은요 지금 현재 권력으로 보면 경기도지사보다 다 높은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으로 몸집이 큰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과 이재명 지사가 던지고 있는 그 이슈를 가지고서 지금 논쟁이 붙고, 심지어는 이 부분에 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방송에 나와서까지 이재명 지사의 주장을 언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것은 가히 이재명 현상이라고 할 만하다.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 이슈가 잘 됐건 잘못됐던 간에 여하튼 이슈를 선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작년에 윤석열 현상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석열을 놓고서 계속 이렇다 저렇다 여권에서 공격하고 법무부 장관 공격하고 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지도가 쭉쭉쭉 올라갔던 것처럼, 물론 그만한 비율로 올라가진 않지만 지금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기한 이슈를 가지고서 여기저기서 심지어는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까지도 공격을 하고 그게 논쟁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 지사를 도와주는 모양새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재명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근 며칠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되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1위, 요새는 1위 아니면 1위, 2위를 대개 이재명, 윤석열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던진 이슈를 가지고 계속 정치권 논쟁이 가열되면 결국은 이재명이 확고한 1등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친문과의 관계가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안 된 거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민주당 경선의 문제로 넘어가는데, 국민들 사이에서의 이재명의 인기는 이렇게 되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은 식자층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식자층에서 이걸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지사가 이거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슈인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따질 정도의 지식이 안 됩니다. 일반적인 국민은. 화이트 칼라는 되죠. 그런데 일반적인 국민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저도 그게 잘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건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이슈 선점, 이것이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런 거 보면 이재명 지사가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한 연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하고 본격적인 논쟁은 붙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지금 SNS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포퓰리즘이죠. 그래서 이재명 현상이 아마 상당 부분, 지금 이재명 지사 그 캠프는요, 상당히 정책
적인 그 어떤 지원 같은 것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 계속 모집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친문 실무자들도 상당히 넘어가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한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슈 선점 능력은 이재명 지사가 다른 어떤 캠프보다도 좀 우월할 수가 있다. 지금 캠프를 이미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이재명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하고 경쟁을 하려면 이 포퓰리즘 가지고 경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연구가 많이 필요한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재명 현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